안녕하세요. 도운단 북토크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책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행동이 어떻게 쌓여 큰 결과를 만드는지, 왜 우리는 열심히 하고도 쉽게 포기하는지, 그리고 습관이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까지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파트 1,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를 함께 읽어볼게요. 평범했던 선수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을까? 책은 영국 사이클링 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 사이클링 팀은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감독 데이브 브레일스퍼드가 부임하면서 조금 특이한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훈련법 하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선수 한 명을 데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사이클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주 잘게 나눠서 각 부분을 조금씩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자전거 안장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이고 선수들의 수면 환경을 살펴보고 질병을 줄이기 위해 위생관리까지 신경 씁니다. 심지어 팀 트럭 내부를 흰색으로 칠해 자전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은 먼지까지 쉽게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죠. 그런데 이런 작은 개선들이 쌓이면서 영국 사이클링 팀은 몇 년 뒤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책은 아주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책의 내용을 조금 읽어볼게요. 습관은 자기 개발의 복리다. 저자는 습관을 복리에 비유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행동을 했다고 내일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당장 모든 것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은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는 점점 커지겠죠. 책에서는 그래서 현재의 결과만 보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변화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쉽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얼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하 4도에서 영하 3도로, 영하 2도로, 영하 1도로 올라가도 얼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0도가 되는 순간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1도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전까지의 모든 변화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구간을 낙담의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생각한 것은 1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낙담의 골짜기를 정말 자주 경험하겠다는 거였어요. 조회수, 팔로워, 주문, 매출처럼 결과를 바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콘텐츠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면 이거 계속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 찍었던 사진도 반응이 없었던 콘텐츠도 실패했던 시도도 다음 것을 조금 더 잘하게 만드는 경험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결과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 읽어볼게요. 책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목표를 세우지만 실제 결과를 만드는 것은
목표보다 시스템에 가깝다는 겁니다.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결과이고 시스템은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책에서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처음에는 비슷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림픽 선수라면 누구나 금메달을 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되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면 차이를 만드는 건 목표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는 방향을 정해주지만 결국 결과를 만드는 건 매일 반복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생각한 것은 저도 사업하면서 목표는 정말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얼마를 벌어야지? 팔로워를 몇 명까지 만들자. 이번 시즌은 얼마를 벌어보자. 그런데 숫자를 적어 놓는다고 제 하루가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결과를 만드는 건 사진을 찍고 콘텐츠를 만들고 반응을 보고 다시 수정하는 그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보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시스템을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체성,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동 변화에는 결과, 과정, 정체성이라는 세 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과는 내가 얻고 싶은 것, 과정은 내가 반복하는 행동,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책에는 담배를 끊은 두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누군가 담배를 권했을 때 한 사람은 담배를 끊었어요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저는 흡연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 다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지만 책에서는 두 번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참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을 아예 흡연자가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결과 중심의 습관보다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던지는 한 표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순간 나는 책을 읽는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고 운동을 하는 순간 나는 운동하는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런 표가 계속 쌓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생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생각한 것은 꾸준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꾸준한 사람은 원래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꾸준한 사람이 처음부터 꾸준했던 게 아니라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나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증거를 계속 쌓아온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콘텐츠를 올려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내 브랜드를 꾸준히 기록하고 알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확실히 조금 다르거든요.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 읽어볼게요. 책에서는 그래서 습관이 단순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행동은 결과도 바꾸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바꿉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습관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책에는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의 고양이 실험이 나옵니다. 고양이를 상자 안에 넣고 특정 레버를 누르면 문이 열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도 방법을 몰라 여기저기 움직이고 여러 행동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레버를 눌러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가 먹이를 얻습니다. 이 실험을 반복할수록 고양이는 점점 더 빨리 레버를 누르게 됩니다.
효과가 있었던 행동을 학습한 거죠. 책에서는 습관도 이와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습관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사소한 일을 매번 처음부터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책에서는 습관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생각한 것은 1인 사업을 할 때 결정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오늘 뭘 올리지? 오늘 언제 촬영을 하지? 고객 응대는 언제 하지? 상품 등록은 언제 할지. 매일 그걸 처음부터 고민하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순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이 자유를 만들어준다는 말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참 와닿았어요.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챕터의 마지막에는 앞으로 책 전체에서 계속 사용하게 될 중요한 구조가 나옵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4단계입니다.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어떤 단서가 행동을 시작하게 만들고 그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실제로 행동하고 그 결과로 보상을 얻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4단계에 맞춰 좋은 습관을 만드는 4가지 법칙을 소개합니다.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반대로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보이지 않게, 매력적이지 않게, 하기 어렵게, 불만족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이 4가지 법칙이 앞으로 이 책에서 하나씩 깊게 다뤄질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파트 1입니다. 작은 행동은 복리처럼 쌓이고 그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낙담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목표보다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서 습관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습관이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 책에서는 그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 파트 1을 다 읽고 생각한 것은 이 책이 생각보다 습관이라는 말을 훨씬 깊게 다루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작은 걸 꾸준히 하면 성공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내가 매일 반복하는 시스템은 어떤지,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묻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낙담의 골짜기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오래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파트 1 전체를 읽고 나니까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이루었는지보다 오늘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건 오늘 당장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매일 작은 한 표를 던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운단 북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계속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